자, 이 사회 이동의 유형.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이동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 자, 그래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무슨 이동? 상승 이동과 그 반대인 하강 이동. 그래서 상승과 하강입니다. 자,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경우. 간지나네. 수직 이동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 회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 또 하강 이동이죠. 오케이? 자, 수평 이동은 계층 내에서의 위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직업이나 다른 소속으로 옮겨가는 거. 자, 영업부장에서 관리부장, 부장 똑같죠. 근데 소속과 역할이 바뀐 것뿐입니다. 자, 이동 범위에 따라서는 세대 내 이동. 자,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한 사람 생애 내에서 세대라는 거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내에서 바뀌는 이동이다. 영업부 사원, 영업부 이사, 인사팀장, 구매팀장 이렇게.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부모와 자식 간. 부모 자식 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 아버지는 광부인데 딸은 총리야. 사장인 아버지와 실업자가 된 아들. 그러니까 부모의 계층과 나의 계층의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둘은 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농부였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농부의 자식이지. 나는 농부의 자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가 됐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농부의 자식이었다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농부의 자식이었다 대통령이 된 건 세대 내 이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야? 아버지랑 비교하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난 대통령이 됐어. 이건 뭐가 돼요? 세대 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동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 원인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되는 거. 개인적 이동이에요.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녀가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다. 사회적 이동. 자, 구조적 이동은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이동, 구조적 이동. 어떤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나의 계층이 변하는 경우가 사회적 이동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나? 집단적으로.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봉건귀족이 몰락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고. 잠깐 구분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97년에 뭐가 있었다? IMF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어요. 대우 이런 기업들 막 줄줄이 도산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정리해고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자, 이런 경우는 무슨 이동이다? 자, IMF라는 외환위기,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실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 이동이다.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지내다가 내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잘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같은 실직이지만, 그죠? 같은 실직이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잘렸다. 이렇게 보면 그건 무슨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이죠. 제 말 이해되나요?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면 구조적 이동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렸다. 이런 무슨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다시 회사에서 내가 그냥 있다가 트러블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개인적 이동. 어떤 IMF 같은 외환위기가 터져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펼쳐져서 실직자가 되었다. 구조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개념은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 개념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자, 문제 푸는 게 왜 어렵냐면 결국에 계층 이동 관련된 문제는 표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표를 잘 그리셔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앞에 부록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물정자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전체를 100이라고 놓읍시다. 전체를 이제 100%라고 놓는다면, 자,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부모 세대가 상층인데 자녀 세대도 어떤 경우? 상층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하는 거죠. 여기는 부모 세대가 중층인데 여기도 부모 세대가 중층. 여기는 부모 세대 중층, 자녀 세대 중층. 여기는 부모가 한데 자녀도 뭐야? 하인 경우죠. 그래서 요 경우는 뭐다? 요 경우는 세대 간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대 간 이동이 없습니다. 그죠? 세대 간 이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대물림 됐다 그래요. 뭐 됐다? 대물림 되었다. 계층이 뭐 되었다? 대물림. 아버지의 계층, 어머니의 계층을 자식이 대물림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부모가 중인데 자녀는 뭐 했어? 상승했어. 이렇게. 여기는 부모가 한데 자녀가 상이야. 이제 입지전적 인물이네. 상승했어. 부모가 한데 자녀가 뭐야? 중층이야. 여러분, 그래서 요거 세 개 같은 경우는 무슨 이동을 한 것이다? 상승 이동한 것이죠. 상승 이동. 오케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이죠. 이게 뭐였어? 하강 이동.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하가 됐어요. 자녀가 다 말아먹었네. 하강 이동.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가 됐다. 여기도 무슨 이동? 하강 이동.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슨 이동이다, 여러분? 여기는 하강 이동이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리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